안녕하세요. 우리옥션의 양서진 과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우리가 경매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권리들이에요. 바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가처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가처분이 언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가처분일 때 우리가 수익 모델로서 공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처분은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볼게요. 압류, 가압류가 있고요.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는요, 임시로 해놓는 거다. 임시로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상대방이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단 묶어두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일단 잡아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갑과 을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야, 갑, 돈 좀 빌려줘. 내가 언제까지 돈 갚을게. 이런 계약을 해요. 근데 날이 되도록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을이요. 그럼 갑은 점점 초조해지겠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을이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경매 신청해가지고 낙찰 대금으로 못 받은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내려요. 자, 그래서 한참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을이요, 갑자기 병한테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갑은요, 오로지 을한테 채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돈을 받을 권리도 을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병한테 주장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좀 막자, 이런 위험을 좀 막자라고 해서 생긴 게 바로 가압류예요. 그러면 가압류는 언제 해야 되겠어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요. 네, 이때 미리 해두는 거예요. 미리 가압류를 해둔다. 그러면 가압류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갑이 을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죠. 또 빌려간 돈 다시 줘. 돈을 받을 권리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금전채권이라고 해요. 즉,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게, 주장하고자 하는 게 돈을 받을 권리라면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가압류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외에 돈이 아닌 다른 비금전채권이다. 그럴 때 가처분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부동산을 서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거래하면서 매매 대금을 다 줬어요. 그러면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요. 돈 달라는 건가요? 아니죠. 소유권 이전해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비금전 가처분입니다. 이렇게 용어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가압류를 해놓고요.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아서 확정 판결 받고 경매 신청할 때, 즉 판결을 받으면요. 이때 본압류가 되는 거예요. 용어 아셨나요? 가압류, 압류, 가처분. 끝입니다. 자, 그러면 가처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위험한 거, 가처분. 혹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가처분. 언제 그럼 위험하냐? 등기부를 쭉 나열해 봤더니요. 가처분이 먼저 설정돼 있고, 근저당권. 그것도 가처분이 있어요. 그리고 경매 등기요.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말소기준 권리 먼저 찾아야 되겠죠?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은 제가 지난 강의에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소기준 권리 찾아보세요. 근저당권이죠.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설정된 거는
전부 소멸한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보다 먼저 있는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포함하고 나중에 설정된 거는 전부 소멸한다. 맞나요? 그러면 반대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된 거 선순위인가요? 선순위 가처분은 어떻게? 낙찰자가 인수하겠네요. 이건 위험한 거죠. 선순위 가처분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만약에 이 선순위 가처분이요.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이었다.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 가처분을 해놓은 사람이 나중에 승소 판결 받아서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한다면 이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낙찰받은 나의 소유권은 날아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선순위 가처분이요. 자, 그런데 가처분을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설정을 해두고 10년 내에 소송 제기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는 껍데기 가처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겠다. 껍데기다.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법이 좀 바뀌었어요. 개정이 되면서 야 10년은 좀 너무 가혹하지 않니? 우리 좀 그래도 좀 줄여주자. 해서 5년 내 소송 제기 안 하면 껍데기 가처분이다. 없애버릴 수 있다. 라고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이거를 5년도 너무 길다. 우리 이거 조금만 더 줄여주자. 해서요. 3년으로. 지금은 3년 내에 가처분 해놓고 3년 내에 소송 제기 안 했다? 그러면 이 가처분 껍데기다. 없애버릴 수 있다. 입니다. 근데 이게 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02년도까지는 10년이고요. 02년에서 05년 이때 등기된 것들은 5년 이내에 소송 제기 안 하면 없애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06년 이후부터는 3년 내에 소송 제기를 해야 된다. 안 하면 껍데기다. 없애버릴 수 있다. 어떻게 공략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07년도에 선순위 가처분이 돼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보는 거예요. 07년이네. 07년이면 3년 내에 소송 제기를 안 하면 이거는 소멸되는구나. 3년이 지난 지금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3년 내에 소송 제기 안 한 게 증명이 됐다. 그러면 낙찰 받고 우리는 이 가처분 말소 청구해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무서워서 안 들어오겠죠.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무조건 인수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실제로요. 이 소멸시효에 관한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난 상태에서 이것만이라도 공략을 한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시겠죠? 공략할 수 있는 것들, 소멸시효. 자, 그러면 위험한 거. 어떤 가처분이 있을까 봅시다. 선순위는 없었고요. 자, 근저당권으로 다 소멸이 된다고 했어요. 좋아. 이번에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위험한 게 없네. 근데 왜 3회나 유찰이 돼 있지? 좋아. 기회다. 들어갔어요. 과연 기회였을까요? 가처분이 있으면요.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나중이죠. 후, 순, 위 가처분이죠. 가처분은요. 후순위이더라도 무조건 인수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인수해요. 이유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인수하는 거예요. 무조건. 건물 철거. 청구권 가처분이요. 두 번째,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가처분일 경우에요. 즉 후순위라서 전부 소멸하는 줄 알고 다 문제 없네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 철거 청구권에 가처분을 한 사람이 승소 판결 받고 나한테 건물 철거해달라고 그런다. 철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을 나한테 행사했다. 소유권 말소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경매 정보지 유료 경매 사이트 보면요.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라고 적혀있고 검은 글씨로 티도 잘 안 나요. 소멸. 유심히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유찰됐지? 하고 들어갔다? 그리고 나중에 낙찰받고 알아서 경매 사이트 보고 들어왔습니다. 불허가 해주세요. 불허가 될까요? 불허가 잘 안 됩니다. 이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들, 낙찰받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매 사이트만 믿고 권리분석 그대로 믿고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직접 권리분석은 해보셔야지 돼요. 자, 오늘 배운 가처분 중요하겠죠? 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션의 양서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금 현재 법원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들 무료로 검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경매 웹툰, 경매 강의들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셔서 활용하시면 앞으로 경매 투자하는데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나 기타 어떤 문의사항들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회원가입하실 때 담당 컨설턴트의 양서진 과장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